오늘은 쿼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의 회원국은 미국, 인도, 일본, 호주의 4개국입니다. 4자 안보 대화 또는 4개국 안보회담의 영어 약칭인 쿼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일본, 인도, 호주를 합한 4개국이 국제안보를 주제로 가지는 정기적 정상회담 또는 그러한 회담을 통해 구현되는 체제를 말합니다. 형성 초기에는 외교장관급 회담이었으나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사실상 1대1로 대표되는 중국의 패권주의 야망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의 3개국을 포함시켜 확대 개편하려는 안이 바로 쿼드 플러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국가들도 참여시켜 나토와 같이 점점 확대시켜 나갈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후보군 중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상황이고, 뉴질랜드는 인접한 호주의 혈맹이자 미국, 일본,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세 나라 모두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베트남을 제외하면 아예 주요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쿼드의 목적성과 단결성을 크게 저하하지 않으면서 동맹체의 전략에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인 셈입니다. 여태까지의 인류 역사를 뒤돌아볼 때 거대 국가들이 전쟁을 좌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집단적 방어체제가 나토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해관계의 복잡함을 뚫고 운영될 수 있다면 안보 면에서 여러 국가들의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안보적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경제, 정치, 문화적 협의체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쿼드가 형성되게 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서구권을 형성하도록 도왔습니다. 소련의 경우 질은 좀 떨어졌지만 양이 워낙 많아 주변국들을 흡수하며 동구권을 형성할 수 있었고, 이는 스탈린의 양이 곧 질이다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보적 관점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나토로도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크기를 지탱할 수 있는 통치력일 것입니다. 즉, 중앙의 힘이 변방까지 미칠 수 있어야 거대 국가들이 지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련의 해체가 그렇고 로마 제국의 멸망, 몽골 제국의 멸망이 바로 그것에 실패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돌아온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000km의 철길을 만들고 중국이 1대1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견제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현재까지 세계 원탑으로 군림하며 세계의 핵심 지역을 비교적 원활하게 통치력을 투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과 친하게 지내고 있고, 유럽에서는 붕괴한 동구권 국가들을 나토로 가입시키고 EU권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끼고 2050년까지 세계 원탑이 되겠다는 중국몽을 위해서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해상 에너지 공급로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대로 쿼드 회원국이나 쿼드 플러스에 가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 혹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중국 혹은 러시아의 야욕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소국인 탓에 혼자서 그것을 견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면 아시아에서 특히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을 누리면서 중국과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줄타기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힘을 기른다는 도광양해를 벌인 중국이 2000년대 이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점점 줄타기가 힘들어져 왔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보여주는 중국의 태도나 한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중국의 태도 등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고압적이고 거친 중국의 본색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에 미국이 도움 없이 힘 대 힘으로 버티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때 중국도 어느 정도 고통스럽게 만들 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전쟁이 가능한 군사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아시아에 3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인도와 일본, 그리고 호주입니다. 인도는 인구가 많고 땅이 넓으며 경제 성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아직 약하고
핵을 제외한 군사력이 약합니다. 일본은 핵이 없지만 경제력과 군사력, 특히 공군과 해양 군사력이 중국과 해볼 만합니다. 호주는 아주 많은 자원과 땅, 그리고 혈맹인 미국의 지원이 있습니다. 인도의 핵무장, 일본의 경제력과 해군 공군력, 그리고 호주의 아주 많은 자원이 합쳐지면서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갖추어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이 합치면 중국과 붙을 만한 종합적 전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이 힘을 보태면 더욱더 완전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뒤에서 미국이 상황을 지켜보며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그리고 아시아에 있어 악몽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후퇴하고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을 단독 자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개별로는 중국에 맞상대하기 힘든 아시아 국가들이 쿼드에 뭉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각 국가들의 내부 사정으로 들어가 보면 더 복잡해지는 속사정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이유가 배경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